와, 이거 진짜 최고의 노후 재테크라고 알려졌다가요. 생각지도 못한 함정으로 돌아온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인데요. 역풍을 제대로 맞은 이 연금 해꿀팁,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매달 받던 연금이 35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아니 무려 3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추납이라는 제도의 정말 놀라운 효과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때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특별한 투자 비법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추납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특히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뭐랄까, 소위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노후를 위한 아주 강력한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구체적인 숫자로 볼게요. 한 번에 약 1억 150만 원을 냈더니 매달 받는 연금액이 글쎄 83만 원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목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딱 10년 3개월만 연금을 받으면 원금은 다 회수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 이득인 셈이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추납이라는 게 뭔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잃어버린 가입 기간을 돈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뭐 실직이나 사업 중단, 아니면 소득이 없었던 주부 기간처럼 보험료를 못 냈던 그 시간을 다시 되살리는 거죠. 근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과거에 실직 같은 걸로 보험료 납부를 잠깐 멈췄거나 소득 없는 배우자라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단 한 달이라도 국민연금을 냈던 기록이 있고 지금도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했던 제도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목돈 한 번에 대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보험료 낸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런 비판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연금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제도가 확대되면서 인기가 폭발했고 2020년에는 거의 광풍 수준이었죠. 하지만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2021년 국회에서 이 제도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기회의 창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요, 기간 제한 없이 20년, 30년치도 한 번에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대 10년, 정확히는 119개월까지만 소급해서 낼 수 있도록 딱 상한선이 생겨버린 거죠. 이 10년 제한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예전처럼 20년치를 추납했다면 월 연금액이 약 48만 8천 원이 늘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딱 10년치만 가능하니까 증가액이 절반인 24만 4천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상당히 축소된 셈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10년 제한보다 더 무서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년으로 제한됐어도 그래도 추납하는 게 이득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연금을 늘리려고 추납을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분들에게서 나온 실제 반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함정은 바로 건보료 폭탄이었어요. 연금액 조금 올리려다가 매달 훨씬 더 큰 돈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 연간소득 2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선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자녀나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됐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연금이랑 다른 소득 다 합쳐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추납으로 연금액이 조금 오르면서 이 기준을 살짝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하는 거죠. 갑자기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 분들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2022년에만 27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자격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모든 함정을 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아직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조기연금제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받아야 할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연금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수령액이 깎여요. 언뜻 보면 손해 같잖아요. 근데 바로 이 점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연금액을 전략적으로 줄여서 아까 그 연소득 2천만 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죠.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금을 조금 덜 받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이 4단계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먼저 내 은퇴 후 소득을 싹 다 더해서 연 2천만 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만약에 기준선 근처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 그러면 조기연금으로 수령액을 줄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납으로 늘어나는 연금액과 새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 이 둘을 비교해서 순수하게 남는 이익이 여전히 나에게 매력적인지 이걸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한때는 최고의 재테크였지만 이제는 정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양날의 검이 된 추납제도. 오늘 보셨듯이 이제는 단순히 연금액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추납은 과연 보물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신중한 계산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겁니다.